배터리가 몇 퍼센트냐? 70%? 자, 7의 운동량 진행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할게요. 1번이 아니지. 너희들 입장에서 몇 번이야? 76번. 76번. 야, 근데 너는 왜 66번까지 밖에 앞으로 타고 있는 아까 얘기했어? 65. 그럼 다른 70에 다 뽑아줘. 여기까지 다 풀려 있던데. 아 프린트 프린트인가 봐요. 프리트였으면 이렇게. 어쨌든 좋아. 어쨌든 요거. 이거 기억은 얼마냐라고 돼 있는데 볼 것도 없어. 얼마야? 1m/s야. 왜? MV가 지금 운동량이 0.5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여야만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1이죠. 1. 그 다음에 2번 실험 결과에서 02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델타 P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MV-MV의 제로로 해주면 되니까 0.29에서 그지? 마이너스 0.8 요렇게 해주면 되네. 얼마야? 1.09 답은 1.09 kg m/s. 자, 단위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다에서 운동 에너지 손실 정도를 크게 할수록 충돌 후 01과 02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변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볼 것도 없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후로 항상 어떻게 하냐? 일정해야 되지, 그지? 3번은 일정하다라고 쓰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식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 74번 4번인가? 77번 왜 이러냐 이거 문제 번호가. 77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너희들 그때 예전에 선생님이 했던 이론 중에서 반발계수 기억나냐 안 나냐? 반발계수 2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사람? 좋았어. 0에서 1까지. 자, 이 반발계수의 식도 기억을 할까 모르겠는데 V1-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의 프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충돌 전후의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긴 했었어. 그지? 요걸 이용하면 이 문제는 바로 풉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건 내가 왜 이용한다고 그랬냐면 식을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했거든. 이 식을 알면. 그지? 원래 우리가 어떠한 물체에 대한 충돌에 대한 충돌 이후의 속도를 계산할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미지항이 두 개가 나올 땐 식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2차원 충돌이 아닌 이상 이걸로 식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된다고 얘기죠. 지금부터 한번 풀어봐봐. 이거 몇 킬로그램 나오는지. 시작해. 자, 이제 힌트 다 줬다. 식 두 개 세우는 거야. 첫 번째는 운동량 보존식 하나, 두 번째는 반발계수식 하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지금 충돌이 지금 무슨 충돌이냐면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써 있잖아, 그지? 탄성 충돌하였다 라고 나와 있잖아. 탄성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의 약자로 탄성 충돌만 나와 있으면 이게 그 반발계수가 1인 충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 자, 슬슬 몸풀기로 한번 풀어봐. 아까 어떤 친구 영재반 애들은 지금까지 펑펑 놀다가 내신 기간 동안 노냐 너희들? 근데 갑자기 오늘 공부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한다고 그러면서 조퇴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신 기간 동안에 어떻게 놀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 원래 내신 기간이 더 빡센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정상 아니야? 걔는 왜 더 편한 거지 내신 기간? 아 그냥? 아 CMS 나오는 게 더 빡세냐? 예, 저 훨씬 빡세. 가만히 앉아있는 거잖아 그냥 CMS 나오면.
앉아 있는 게 힘든 거냐? 피로감이 피로감 때문에 앉아 있으면. 학교 갔다 와서 나 누구는 학교 안 다니냐? 나는 학원 다닌다 이 새끼야. 선생님도 집에 가면 막 할 거 되게 많아요. 운동해야 되지, 배틀그라운드 해야 되지. 어? 이번에 에스파 뽑았잖아. 케이크 되게 예쁜 거 같아. 에스파 콜라보레이션을 했더라고 이번 대회에서. 에스파가 좋아요, 아내가 좋아요. 에스파. 에스파는 그냥 게임 캐릭터라니까. 그게 뭐 아내랑 비교할 바는 게 되냐? 아내는 사람인데 진짜. 에스파도 사람이에요. 에스파는 그거는 그 쉽게 연예인이잖아 그건. 그래 안 그래? 내가 안 했어. 그 현실 감각이 없냐? 그러게 좋게. 자 이거 몇 킬로 나와? 계산하는 사람. 3이 나오죠. 그렇지 3kg 나오냐? 나와? 맞은 사람 둘, 셋, 3명. 오케이. 손 안 든 사람은 틀린 거야? 안 푼 거야? 안 풀었어요. 안 푼 거냐? 성근이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어? 아 못 풀었어? 자 식을 써주면 일단 첫 번째 식 하나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 되는데 간단해요. 처음에는 1kg짜리가 10m/s로 움직이고 있는데 B는 멈춰 있었으니까 됐고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충돌한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튀어갔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충돌 그 한 다음에 A, B의 속도가 같았대. 그 내용 나와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1kg짜리는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마이너스 V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B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튕겨갔으니까 V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미장의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얘도 V1, V2로 놔버리면 미장이 3개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놔가지고 최대한 미장수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한 거다. 그 다음에 반발계수식에다가는 1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10-0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지? 처음에는 A만 움직였으니까 그 이후에는 V 마이너스 V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이 어떻게 나와? 1은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그냥 1이야. 반발계수가. 예전에 했죠. 0과 1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발계수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수로 나오고 반발계수가 0인 경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물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가는 충돌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완전 탄성 충돌인 상황에서는 즉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충돌은 상대 속도의 비가 1이야 1. 충돌 전후에 속도의 어떤 감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속도의 어떤 감소가 일어나면 안 돼.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의 전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충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논리에 의해서 1이다. 알겠냐 서? 알겠지? 자 3kg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8번 넘어가 봐 빨리. 이거 문제가 좀 후정이 필요하던데 이거 이렇게 풀어갑니다. 문제가 좀 이상한데 50kg인 병준이가 무릎을 구부렸다가 수직으로 점프하였더니 거기서 갑자기 상상이가 나오지, 그지? 상상이 아닙니다. 병준이의 질량 중심이 18cm 위로 올라갔다. 문제 갖고 올 때 이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이름을 이상하게 돼 있어. 여긴도 상상이고 여긴도 상상. 그래서 1번 바닥은 병준이에게 충격량을 주는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냐 안 주냐? 당연히 줍니다. 잘 봐라 얘들아.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이거 충돌이야? 그렇죠. 넓은 의미로 보면 충돌이야. 내가 점프를 뛰기 위해선 바닥에다가 뭘 해줘야 돼? 힘을 줘야 돼.
힘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FT라고 하는 충격량을 바닥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바닥도 나에게 똑같은 힘을 가하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래 안 그래? 그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바닥에서 점프를 뛰면서 이쪽에다가 FT라고 하는 충격량을 주면 바닥도 어떻게? 나에게 FT라고 하는 똑같은 충격량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2번. 그럼 병준이가 바닥을 떠날 때 운동량은 얼마냐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지저분해. 값이 지저분하게 나오더라고 쓸데없이. 18cm 위로 올라갔다라고 돼 있잖아 질량 중심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떨어지면 단순히 생각하면은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모든 물체의 운동에 관련돼서 그 높이를 계산하거나 그럴 때는 다 질량 중심의 위치로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mgh는 2분의 1 mv제곱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 18cm 올라간 정도의 위치 에너지를 그 전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V는 루트 2GH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속도 구하는 거니까. 루트에다가 2 곱하기 9.8 곱하기 0.18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3.528 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산기 때려보면 대략 약 1.88 정도 나옵니다. 약 1.88m/s. 이렇게 놓기가 좀 귀찮아 좀 그래가지고 계산기에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야. 약 이 정도. 그 다음에 3번. 그럼 병준이가 바닥을 떠날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1.88 넣고 그냥 계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에 병준이가 50kg이니까 50kg 집어넣고 곱하기 1.88의 제곱으로 해서 계산하면은 약 이것도 약 88.4줄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진짜 영재학교스러운 문제가 하나 나왔어. 요거 풀 줄 알아야 돼. 자, 오늘 주력 문제는 요겁니다. 자, 먼저 한번 풀어봐봐. 선생님 그림을 그릴게. 이거 푸는 사람은 그냥 운동량 충격량 파트는 마스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고로 이 문제에서 주는 좀 정의가 안 되어 있어갖고 너희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 A, B, C, D 모두 질량 같습니다. 일단은 다 같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먼저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C도 지금 오고 있잖아. C하고 D도 지금 오고 있는데 C하고 B가 먼저 충돌한 것이냐 A하고 B가 먼저 충돌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A, B가 먼저 충돌한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답이 페타치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A가 먼저 B와 충돌했다. 이걸로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충돌이 끝난 후에 D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쉽지 않아. 에어컨 껐냐 너희들이? 안 덥냐? 다시 켜줘. 아까 추워서 끈 거냐? 아닌가? 꺼져 있어서. CD는 왜 나온 거야 지금? CD도 이제 계속 충돌해.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한 5번인가가 일어날 거야 아마. 5번, 6번인가? 모르겠네 몇 번 일어나는지. 어쨌든 그 모든 충돌을 다 계산해봐야 뒤에 충돌 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걸 다 계산해봐야 돼. 1차 충돌, 2차 충돌, 3차 충돌 이거 다 해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질량이 같기 때문에 충돌할 때 속도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질량이 같으면 A가 갖고 있던 게 B로 가고 B가 갖고 있던 속도가 A로 가고 이렇게 돼.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해 보면. 탄성 충돌 다 탄성 충돌이야. A로 B로 만나요. A랑 B랑 그 만나면 A 속도가 0이 되고 B가 A 속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이거를 그렇게 되는 거야? 응. 너는 벽이 편하냐? 너 맨날 여기 앉아있던 이 고정석이 고정석. 벽이 편한가 봐. 벽에다 기대는 미안하게. 윤호도 저기 고정석이고 윤호도 저기 고정석이고 다 고정석. 그러네 다 고정석이네.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 뒤에서 보는 건데. 속도를 교환을 하는 거지. 서로 맞바꾸는 거야 속도를. 그나마 그렇게 해야 이게 좀 그나마 좀 덜 복잡해. 맞바꾸자 하는 건 되게 좀 퀘스는 맞다. 아 다른 진짜 6번이지.
나왔냐 답? 예. 얼마냐? 2분의 루트 7V. 2분의 루트 7v. 정답! 기가 막히구만. 어? 이거 어떻게 맞추냐 저놈 저거. 야 진짜 대단하다 너도.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맞춘 사람 2분의 루트 7v. 아니 예준이 말고 또 맞춘 사람. 이야 비상하네. 이거 어떻게 맞추지? 이게 왜냐면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게 이게 에너지적 관계까지 잘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게. 운동량, 충격량뿐만이 아니라. 오, 진짜 좀 많던데 저거? 물리만 잘해갖고는 좀 그렇긴 한데 화생지는 잘하냐 너? 화학은 괜찮고 나머지 모르겠습니다. 생지하고 좀만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해보자. 내가 왜 칭찬했는지 알려줄게. 일단은요. 선생님이 이제 조건을 줬는데 얘하고 먼저 충돌한다 그랬지, 그지? 그냥 이제 이 1차 충돌이야, 1차. 그 2차 충돌이 됐을 때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V로 출발하긴 했지만 이 높이가 지금 뭐 H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 높이하고 이때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그지? 얘가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를 살펴보면은 MV의 제곱 플러스 MGH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치? 그냥 지금 얘가 모두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때 속도를 V0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야. 알겠지? 왜냐면 이때 속도가 V니까 이거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그냥 V0로 잡았어요. 그래서 얘가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B와 딱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때 A는 어떻게 돼?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면 B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A는 정지돼 버리고 B는 얼마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냐면 V0의 속도를 갖게 됩니다. 속도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지? 그러면 A는 정지 상태에 있고 B가 지금 V0의 속도로 가면서 이제 C와 충돌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차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B는 그러면 어떤 속도를 갖게 돼? B는? 속도의 교환이 일어나니까 B는 어떻게 돼? B V가 아니라 얘랑 속도가 교환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V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C가 무슨 속도를 갖게 되는 거야? V0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B와 충돌한 다음에 B는 이쪽 방향으로 V의 속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C는 이쪽 방향으로 V0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3차 충돌이 일어나면서 C는 이제 어떻게 되냐? C는 역시 마이너스 V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고 D 같은 경우는 V0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났네요. V0 하면 끝나게 되냐? 아닌 거지. 왜냐면 이 V0는 내가 여기서 A가 갖게 되는 속도를 내가 그냥 임의의 값으로 설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V0로 놓게 되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를 갖다가 우리는 계산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얼마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라고 일부러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문제 쭉 읽어보시면.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아직 충돌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돌을 계속 한번 봐보자. 그러면은
4차 충돌 한번 봐볼게요. 4차는 이번에 A, B가 다시 충돌해. 그지? 그래 안 그래? A는 그때 이제 4차 충돌하면서 A는 지금 원래 아까 정지였었거든. 그지? 근데 이번에 A가 어떻게 돼? A는 마이너스 V가 돼. 왜냐면 지금 B가 지금 마이너스 V로 오고 있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리고 B는 어떻게 돼? 정지. B는 다시 정지되지. 그지? 근데 5차 충돌이 일어납니다. 5차 충돌이. 왜? 아직 C가 이제 아까 C가 어느 쪽으로 오고 있어서 마이너스 V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B하고 C가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B가 이제 다시 어떻게 돼? B가 마이너스 V가 되고, 그치? 그래 안 그래? C가 어떻게 돼? 정지. 이게 5차 충돌이야.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최종적인 상태로 보게 되면은 A는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B는 정지 상태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C가 정지돼 있고 B는 마이너스 V가 됐고, 그지? 그냥 A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쪽 방향으로 V로 갔다가 여기 가서 얼마가 됐대? 2분의 1V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으로 우리가 묘사가 되는 거고요. 그지? 그냥 그래. 이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 V0의 크기를 갖게 돼 유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고력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될 건 2분의 1V. V였다가 2분의 1V가 됐어. 그치? 그래 안 그래? V였다가 2분의 1V가 됐어. 이때 이 에너지의 차이,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 얘가 여기서 2분의 1V, 여기 V의 속도로 가져가고 있다가, 그치? 그래 안 그래? H만큼 높이에 해당되는 것을 올라갔더니 2분의 1V가 됐거든. 즉 델타 2K 2분의 1 M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2분의 1V의 제곱을 한 것이 그럼 얼마 나오냐 이렇게 계산하면 8분의 3 MV 제곱인 거 그렇게 나올 거지, 그지? 이거 계산하면 아마 8분의 3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건데 이 값이 뭐에 해당되느냐? 바로 이 높이에 해당되는 MGH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맞지? 그래 안 그래? 아 잠깐만, 이게 위치 에너지 값이면 말이야, 처음에 내가 이 물체의 에너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물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에다가 MGH를 합한 만큼 갖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 MGH 대신 여기다가 8분의 3 MV의 제곱을 갖다가 더해버리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처음에 얘가 갖고 있던 전체 에너지 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즉 2분의 1 MV의 제곱 플러스 8분의 3 MV의 제곱한 것이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논리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V 제곱값을 갖다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래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V 제곱값을 이 방정식을 통해서 유도해 보면 2분의 7 나온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지금 유도를 해서 답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 지금 과정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아 그런갑다 하고 왔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설명 없이 이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칭찬해줘야 돼. 이 복잡한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예준이하고 지금 너희들하고 실력이 같아졌어. 이 문제를 풀기 전과 후는 너희들 실력이 같아져야 돼, 예준이랑. 그치? 그래 안 그래? 옛날에는 못 풀었지만 소개를 받음으로써 풀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단 이거 설명만 들어갖고는 안 됩니다. 연습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하면 다행스럽게도 예준이와의 차이는 없어진다. 응? 그러니 너가 한번
오늘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할 80번을 이제 어떻게 풀면 될까? 이거는 좀 요령이 있는데 너희들 잘 알겠지만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벡터 값이야 아니면 스칼라 값이야? 벡터지, 그지? 그래서 벡터의 합으로 계산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근데 그래프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충격량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FT 시간과 힘에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 면적이 충격량에 해당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면적의 크기를 구하면 5 뉴턴세크. 충격량의 크기가 지금 5 뉴턴세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물체에게 이 정도의 충격량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얘가 지금 F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지금 1kg짜리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얘가 이제 그 1kg짜리가 그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충돌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5 뉴턴세크만큼의 사실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그러지 않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되는데 기본적으로 A 혼자서 처음에 움직이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전체 운동량의 크기는 저기 충격량의 크기하고 같다고 봐도 무방해. 최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던 B 물체하고 빵 충돌을 해가지고 각각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지금 그때 얘가 갖고 있는 지금 속도가 3m/s인데 얘가 지금 1kg짜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던 운동량이 지금 3kg/m/s, 즉 3N만큼 가졌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3N만큼의 뭘 받았다는 거와 똑같은 거야.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야 이 두 벡터의 합 벡터가 5N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4. 그렇지. 4N. 그래서 답은 4m/s야. 4m/s. 이해되냐 이거?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계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A 충돌도 A 진행과 있는 수직이어야 될것 같아요. 수직이든 아니든 간에 많이 두 벡터의 합이 5N세크, 얘가 갖게 되는 처음에 5N세크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최대 충격량이 5N세크니까 이때 이 충격량의 크기는 이 두 벡터가 갖는 각각의 충격량의 합 벡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답은 4m/s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건 너희들 스스로도 풀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자, 풀어봐. 선생님 응? 그러면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서로 전환되는 거 그렇지. 운동량이 변화량이고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자, 나왔나? 81번. 아직 안 했나? 다 했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풀었어? 풀었어? 자, 1번은 답이 EMV지, EMV. 운동량의 합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EMV. 2번의 답은 3MV.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V. 맞았냐? 이 정도는 쉽게 풀 수 있겠지, 그지? 1번은 그냥 운동량의 합은 늘 일정해야 되니까 처음 운동량이 EMV였잖아, 그지? 그냥 EMV일 거야. 그 이후에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시면 돼요. A 같은 경우, 그지? 그래서 식으로 써주면 못 푼 사람들은 식으로 이렇게 써줄 테니까 적어놔. 근데 이 운동량 추경량 파트는 사실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특히 사고력 증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준비하는 입시에는 안 나와. 그래서 너무 막 심각하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사람들은 좀 기초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알겠지? 잘 모르겠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도 문제는 안 돼.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 2번과 같은 경우는 그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해주면 돼. 그래서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얘가 마이너스 V가 됐기 때문에 M 마이너스 V 마이너스 M의 2V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이제 MV 마이너스 MV 제로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냥 A의 그 그래프 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델타 P는 마이너스 3MV가 되는데 크기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 씌워가지고 편한 거 씁니다. 그 다음에 3번 충돌 후 비의 속도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량 보존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 그래서 EMV 처음에 이제 얘 혼자서 아까 처음에
A 혼자서 움직였을 때 EMV는 M에 마이너스 V 플러스 3M짜리니까 3M에 VB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VB의 크기는 VB가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돼요.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해보자. 30분밖에 안 남았다 이제. 문제 잘 읽어봐. 화물은 화차위를 미끄러져서 결국은 최종 속력에 도달한다. 그 최종 속력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씨 겁나 피곤하다. 내일 쉬는 날이라서 그런가? 아 피곤하다 피곤해. CMS 이 금요일이랑 월요일, 화요일 다 아니시죠? 어린이날도 안 쉬고요. 노동절도 안 쉬고. 근로자의 날도 안 쉬고. 야, 그 근로자의 날 이제 바뀌었어 이름 명칭. 노동절인가? 노동절이네. 왜 노동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그 빨갱이처럼. 뭔 노동이야. 씨. 어쨌든 사용자. 노동자? 왜 노동이란 말을 쓰지? 그지? 장애인의 날. 아무튼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뭐 노동절이라고 하니까 노동절이라고 해서 쉰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좀 노동자가 아닌가 봐. 그래서 못 쉽니다. 우리 CMS 친구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의미가 뭐지? 노동자의 의미가 이제 일을 제공하는 사용자, 노동자 이렇게 하잖아. 사장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근로자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데 또 근로자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못 받는데요. 몰라 나 그 논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노동절로 바꿨다고, 노동의 날로 바꿨다고. 진짜 이제 뭐야 새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처음에 결국은 미끄러져가지고 같이 최종 속도에 도달되는 거잖아. 이거 하나를 합쳤다는 얘기야, 안 해줬다는 얘기야? 하나를 합쳤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래서 하나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마찰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에너지 보존이 성립은 안 될지라도 뭐는 성립해야 돼? 운동량 보존은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탄성 충돌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 식으로 그림 좀 그릴게. 마찰계속은 유제로고 중력 가속도는 G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속도 V로 발생을 한대요. 그럼 너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뭐 문제 풀기 전에 이때 얘가 멈췄다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미끄러져서 최종적으로 멈췄다 그랬는데 그 뒤로는 같이 하나가 돼서 속도를 가지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때 마찰력의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 왼쪽? 오른쪽? 네. 정답은 오른쪽. 위에 있는 물체는 지금 아래에 있는 물체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힘이. 그냥 이렇게.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힘의 크기는
완전 근데 뻔히 마찰력밖에 없어. 위에 A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놈에 대한 부분은 발생되고 있는 힘의 크기는 마찰력밖에 없다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할 거야. 그래서 이 마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대부분 왼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가 왼쪽이냐면 요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이 왼쪽이야. 반작용. 그러니까 밑에 아래쪽에 있는 대문자 M자리 같은 경우는 이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을 왼쪽으로 받는 거고요. 위에 있는 요 물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방향의 마찰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화 차이를 미끄러져서 결국은 최종 속력에 도달한다. 그 최종 속력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V 이게 처음에 요 놈이 갖고 있던 운동량이야. 그지? 근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야. 결국은 M 플러스 M의 V1 이게 V1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V1 값을 유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V1은 M 플러스 M분의 MV 이렇게 해주면은 V1의 크기가 끝. 그 다음에 2번. 근데 문제 1번에서 화물이 최종 속력에 도달할 때까지 미끄러진 거리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끄러진 거리를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뭐밖에 없냐면은 일 에너지 정리. 일 에너지 정리밖에 없을 것 같아. 화물에 가해진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화물의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왜냐 미끄러진 거리라는 거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FD야. FD가 뭐냐면 마찰력이 한 1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지 그지? 자 W는 마이너스 UMGD 이게 이제 마찰력이 한 1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끄러진 거리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식 엄청 많이 쓰거든.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래서 마찰력이 한 1이 상쇄된 에너지의 크기다. 또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 물체에다가 2를 해준 놈은 누구밖에 없어? 마찰력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해 줄 수 있는 것은 1 에너지 정리. 이거 너무너무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외력이 한 1. 이건 뭐와 같아? 델타 EK.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있거든. 이거 몇 번 얘기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1 에너지 정리. 사용했어 안 해봤어, 너희들? 선근이 1 에너지 정리 들었어 안 들었어? 선생님 저번에 에너지 파트 풀면서도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지? 안 했냐? 했잖아. 그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지금 현재 마찰력밖에 없는 상황. 그 마찰력이 한 1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 그 처음에는 얘가 속도가 있었어 없었어? 처음에선 그냥 위에서 뚝 떨어뜨린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처음엔 속도가 없다가 나중에 V1이라는 속도를 갖게 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나중 속도가 2분의 1 m V1의 제곱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0 이게 이제 델타 EK야. 이게 뭐가 같다는 얘기야? 이게 FD. 오케이?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F 대신 아까처럼 얘를 U, M, G, D로 바꿔주면 되겠네.
여기가 이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뮤가 뮤제로네. 뮤제로 바꿀게. 뮤제로에 mgd 이걸로 이제 바꿔주면서 저 d 값을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못 들었는데 저기 0이 왜 있어? 처음 운동에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2분의 1 mv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처음에 이게 멈춰있다 이게 그냥 떨어뜨린 거거든 위에서. 그래서 내려갔다가 합쳐지면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그치? 그래 안 그래? 최종 속도 v1에 도달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속도를 0으로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확실히. 처음 속도는 수평 속도가 없었잖아 지금. 맞냐 안 맞냐? 다행인 게 뭐냐면 부딪힌 다음에 안 튕겨 올라온 게 어디냐? 안 튕겨 올라온 게 맞냐 맞냐 안 맞냐? 이거 또 부딪혔다 또 튀어 올라오면 이거 진짜 골 때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나마 안 튕겨서 다행이야. 안 튕겨서. 다행히 떨어진 다음에 미끄러져서 딱 멈췄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그래서 3번. 이거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d 값을 유도하면 d는 2분의 u 제로에 얼마냐? g 에다가 m 플러스 n분의 m의 제곱에 v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 v 원값에다가 이거 집어 넣어줘야 돼 이거. 이거 넣고 계산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해놓고 넘어가세요. 너무 심각하게 풀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적어주면 응? M 수능 때 수능 나기 나서 낮에 적어 들어가야 돼요. 아니 여기 V1에다 이걸 집어넣고 제곱 때릴 거니까. 더 간단하게 할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써도 될 것 같아요. 풀지 마. 귀찮아. 그 위주. 어? 분모 속도가 들어오면 역행 위주. 이거 뺀 거야 그냥 바깥쪽으로. 원래 여기서 제곱 들어가잖아. 아, 네. 그거 좋아.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꼴의 형태로. 알겠죠? 그 다음에 n개의 화물을 순차적으로 떨어뜨렸을 때 화차의 최종 속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하 그래 이걸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일단 n개의 화물이면은 하나 떨어뜨릴 때마다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냥 그래. 그러면은 자, 3번은 이때는 이제 하나가 먼저 떨어졌을 때야. 그지? 제일 처음에. 그래서 그때 이제 속도가 얼마였었냐면 V1이 되었으니까 M 플러스 M의 V1인 상황이야 지금. 그지? 이거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떨어뜨린 거야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떨어뜨려 버리면은 이때 이제 M짜리를 하나 더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거는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 이거는 EM 플러스 M이 돼. M에다가 M이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때 속도를 V2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V2의 속도를 일본을 하면은 EM 플러스 M분의 M 플러스 M의 V1 이렇게 되니까 이때 여기다가 방금 V1 값을 다시 한번 집어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M 플러스 M의 MV를 이제 대체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 넣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구해 보는 거지. 이거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게
통보 처리하는 이게 플러스 얘네. 자, 이제 이런 꼴로 이제 바뀔 거거든요. 이런 꼴로. 이게 V2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추가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아까가 요거였는데 이게 V1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하나 추가할 때마다. 다른 건 그대로인데 뭐만 지금 계속 추가될 것 같아 보니까. 스모 그렇지. 요거만 계속 요거 하나만 이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제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그래서 따라서 VN의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NM M에 플러스 M에 M V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답은 요겁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되지 않을까? 꼭 3개 안 해봐도 이렇게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합시다. 됐지? 조금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해 안 되는 거 있냐 혹시? 우준이 얼굴 표정 왜 그래? 졸려서 그래?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 이거 하나 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남아있는 문제의 수준 좀 잠깐만 보면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네. 숙제 내도 돼. 다음 거 5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요 이제? AB 질량이 달라요. 이거 AB점 같은 거리고 H가 돼. 지금 M은 아니 M은 몰라도 되네 이거. M 없어요. M이 다른 거예요. 이거. 이게 같다라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A하고 B는 질량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도 얼마든지 풀 수 있어. 아유, 깜짝 걸린다.
자, 나왔냐? 나온 사람 4분의 1H 4분의 1H. 윤우는 나왔냐? 아직 안 나왔어? 윤호 안돼 안 나왔어? 4분의 1H 나온 사람 중에 예준이밖에 없나? 정답은 야 너 책 없냐 근데? 예준이? 없어요. 에이 진짜 자 왜 안 갖고 왔어 또? 예, 생물 화이트 책도 하면 없어요. 다른 게 어디요? 생물 책 잊어버렸어? 독서실 독서실에 있어? 있기는? 찾아봐야 돼? 경 찾아봐 빨리 최대한 빨리 얘기해줘야 돼 나한테 알았어? 예. 아휴 정말 정답은 4분의 1H가 맞습니다. 와. 네, 이거 조금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 근데 여기서의 핵심적인 건 반발계수가 0.5라고 나와 있고, 그지? 반발계수식을 이용해줘야 된다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돌 직후 B의 속력 알려주고 있어. B의 속력 알려주고 있어. 자 그러면 처음에 얘네들 A, B가 각각 갖게 되는 속도는 우리 구할 수 있어. 그지?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mv 제곱은 mgh다. 그 운동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이 두 물체가 지금 각각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속도는 너희들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루트 2gh, 루트 4h 뭐 이렇게 2루트 gh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일단 혹시 안 지워져가지고 설명만 하고 있는데 진짜 진짜 안 들어. 지워놓을 걸 그랬다. 씨. 아, 왜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충돌 전 A 같은 경우는 V는 루트 2GH, B 같은 경우는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루트 4GH 이거였단 말이야. 몇 배야? 둘이 합치면 루트 2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를 V로 설정하면 얘는 루트 2V라고 봐도 되지?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이제 충돌 후, 이게 이제 충돌 전이고, 충돌 후에 B의 속도가 지금 루트 GH가 됐다는 얘기야. 루트 GH. 그러면 이제 충돌 후의 속도가 루트 GH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 처음에 그 루트 2부였다가 충돌한 이후에 루트 GH가 됐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요런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루트 GH를 루트 2GH로 나눠줘 버리면 아까 얘를 V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거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뭐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루트 2분의 V 이렇게 놔도 된다는 얘기야. 충돌 후에 요 속도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 맞냐? 맞냐? 이런 식의 치환이 가능하냐? 왜 남? 얘가 V거든 얘가. 그러니까 루트 GH를 V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그러니까 루트 GH라고 써 있으니까 애매하니까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이걸 V의 형태로 나누면은 아까 얘를 V라 놔뒀고 얘는 루트 2V라고 놔뒀고 충돌 이후에 얘가 루트 2분의 V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해줘버리는데 반발계수식에다 넣어줘 버리는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반발계수식은 V1-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인데 여기다 그대로 집어 넣어볼게요. 0.5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충돌 전의 속도가 아까 얘는 V니까 V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루트 2분인데 이게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그지? 그래 안 그래? 반대 방향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v 이렇게 써줘야 돼. 방향 꼭 설정을 할 때 반대 방향이었잖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오고 있었잖아, 충돌 전에. 근데 이제 충돌한 다음에 서로 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튕겼대. 그지? 그런 조건이 나와 있어. 그래서 그때는 b가 이제 요거니까 b를 먼저 써줘야 돼. 루트 2v 얘가 처음에 마이너스였다가 오른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플러스로 쓴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로 설정할게. a를. 알겠지? a의 속도를 모르니까 이거 그냥 x라고 설정할게. 따로 쓸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 근데 이거 계산하면 x값 얼마나 나오냐면 2분의 v 나옵니다. 끝났네. 자, 우리가 그 중력장 운동에서 최고 높이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요 공식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최고 높이 공식이 이 공식이야 일반적으로. 그럼 이것도 빗면을 타고 올라가지만 결국은 h, eh라고 하는 그 높이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높이 얼마까지 올라갔냐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얼마였을 때냐면은 처음에 이제 v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가 v 제곱이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얘가 2분의 1v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이게 이렇게 되지. h 프라임은 2를 곱하니까 8지. 4를 곱하니까 4. 왜냐면 2분의 1v의 제곱 때린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2지분의 v의 제곱이었던 높이가 h 프라임은 8지분의 v 제곱이 된단 말이야 지금. 얘가 h면 h 프라임은 얼마란 얘기야? 4분의 1h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여기 A 속도 구한 거잖아 이거. V로 갔다가 땅을 부딪히고 반대로 올라가는데 2분의 1 V로 올라가는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높이는 4분의 1h로 줄어든다는 얘기지. 4분의 1h.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냐? 좀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 영재반 문제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어렵고 뒤에 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애매한데 뒤에 나가있는 문제들은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 세 문제밖에 안 남았지, 그지? 아닌가? 5문제 남았나? 5문제는 숙제로 충분하지, 그지? 모르는 건 내려두시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88번은 요거 풀어볼만 하거든. 88번. 진짜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 유형이에요. 이게 일명 따닥 문제입니다. 따닥 문제. 일명 선생님이 짓기로는 이게 일명 따닥 문제예요. 따닥. 이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접근만 해보고, 알겠지? 야, 어떤 애는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챗GPT나 아니면 이런 애들한테 풀어달라고 하는 애들 있긴 하더라. 너희들 그거 써보고 맞냐? 그런 거? 풀어달라고? 그거 풀어달라고 해도 괜찮긴 한데 풀어달라고 해서 답만 쓰지 마시고요. 알죠? 어떻게 풀이를 해 나갔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잘 풀던데 옛날에는 진짜 못 풀었어. 다 틀렸어 걔네들. 거의 다 틀렸다고. 그래서 나는 안 사용했거든. 근데 요즘 애들 말 들어보니까 되게 잘 맞춘대. 요즘은 되게 많이 발전했나봐 지금 문제풀이가. 그래서 요즘은 너무 선생님이 없어갖고 막 끙끙거리지 마시고 너무 좀 어렵다 싶으면 해답지 보시고 해답지를 받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챗GPT 한번 물어보시고
왜냐면 선생님 만나려면 일주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일주일 동안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보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선생님 만나면 그때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 물어보셔도 되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